오래된 이야기다. 어느 반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못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멍한 이미지 때문에 어느샌가 같은 반 남자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점점 괴롭힘은 다른 학년까지 퍼져갔고 그녀의 선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후배에게는 바보 취급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반에서 목을 매달아 죽음을 택했다. 조리 실습으로 인해서 반에는 아무도 없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아침이나 저녁에 자살하면 아이들이 보기 전에 시체를 수습하겠지만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게 아니냐며 소문이 떠돌았다. 칠판과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 책상에는 붉은 페인트로 저주가 써 있었다. 당연히 시체가 발견되자마자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다. 전교생은 갑작스레 귀가 조치를 당했다. 그 와중에도 신발장에서 잇따라 비명소리가 울렸다. 괴롭히던 아이들의 신발에도 새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괴롭힘을 당하던 여자아이의 장례식은 적막하게 치러졌다. 지금처럼 왕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하게 대두되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자살의 원인이 왕따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새빨간 페인트로 저주를 여기저기 써놓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 대부분 알고 있었다. 얼마 후 학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정상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반 아이들은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그도 그럴 게 사건이 일어난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한 것이었다. 벽에 칠해져 있던 새빨간 페인트를 가리기 위해서 벽 도배를 새로 해서 부자연스럽게 그곳만 새 벽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반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당연스럽게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를 괴롭히던 상급생 한 명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 후로도 자살은 계속되었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같은 반에서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겁에 질린 몇몇 학생은 전학을 택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자살은 끊이지 않았다. 성인식 날에 오랜만에 모였을 때 그 반에 있었던 친구에게 듣기론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죽은 그 여자아이에게 온갖 저주가 적힌 편지가 날아온다는 것이었다. 그 시체도 그 여자아이의 것이 틀림없었다고 한다. 죽기 전에 몇백 통을 써둔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한 사람에게 한 통만 오는 게 아니라 편지가 오고 1년 정도 지나면 또 오는 것이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지만 예쁜 편지 봉투나 회사에서 보낸 것 같은 느낌의 봉투에 담겨있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열어보게 된다고 했다. 안에는 편지 말고도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들어있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에 계속 시달리다 못해서 정신적으로 병이 생긴다던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사건이 속출했다고 했다. 귀신이 된 그 애에게 항상 감시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던 녀석도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아무리 이사를 해도 편지가 따라온다는 것이다. 실은 그 편지는 내가 보낸 거지만 말이다. 죽은 그 여자아이와 나는 소꿉친구였고 그 여자아이가 죽은 후 그 편지들이 잔뜩 남겨져 있던 것들을 발견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 중에는 자살이 아닌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았다. 보통 40명 정도 있는 한 반에서 익사
또는 사고사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겠지만 아직 그녀의 원한은 다 풀리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